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박사입니다. 6월 달의 시장의 상승은 5월 말에부터 언급을 드렸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었습니다.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었고 주 후반 들어서 즉 시진핑과 트럼프가 통화를 한 직후부터는 무역 분쟁,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죠. 기대감으로 또 시장은 반등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대외 환경, 주변 환경들이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상승을 해준다면 정말로 금상첨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 시장에서 바라던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는 어제 나왔습니다. 지난 12월 달이죠. 지난 12월 달 또 미국 증시가 꺾이고 내려올 때 그 미 증시를 방어했던 것 자체가 일단은 다시 한번 기사를 한번 보자면은 인내심이라는 발언이었어요. 이제 인내심을 갖겠다. 더 이상 이제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이에 대한 인내심을 갖겠다라는 문구로 활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인내심이라는 문구 자체도 삭제를 했습니다. 자, 보면 예전에 기존의 일단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는 이 인내심이라는 단어를 문구에 넣었었는데 이거를 이번에는 삭제를 했습니다. 또한 뭐 내용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래 편에 있을 건데 이 참석한 17명의 위원 중에서 보면은 네, 여기 있네요. 금리 전망한다는 전부터는 연말 예상 금리 기준을 2.4%로 유지했다. 파월은 좀 집중하지 말고 의미를 절하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총 이 부분이겠네요. 17명의 위원 가운데 7명이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하는 등 모두 8명이 금리 인하를 전망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는 사람은 한 명에 불과하다라는 부분이죠. 이러한 부분이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바로 다음 달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로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스탠스가 기조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화답이라도 한듯뭐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오늘 주가는 상당 부분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일단 뭐 이제 전 세계가 전부 다 빨간색이니까 네, 특히 이제 중국도 그리고 일본도 주변국 대만까지 전체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오늘 시장이 흘러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는 좀 다소 약한 부분은 있었어요. 다소 약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뭐 어제 코스피가 강한 상승이 있었고 오늘은 코스닥이 상승을 있었으니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일단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다가오는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저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장 수혜는 반도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반도체 섹터 안에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잘 발굴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겠지만 큰 틀에서는 반도체 섹터 즉 IT 섹터가 맞다라고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예를 들면은 이 섹터가 움직일 때는 이제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을 이쪽 섹터에서 세우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네, 시장에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어, 계속해서 보면 또 하나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게 어제도 한 번 더 언급드렸지만 지금 환율입니다. 환율이 지속적으로 빠지다가 오늘은 되게 큰 폭으로 빠졌어요. 어제 일단은 어,
170원대가 무너졌고 오늘은 거의 이제 5월 초 수준에 가까운 정도로 빠졌으니까 지금 선에서는 양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환율이 너무 급격하게 빠지는 것보다도 뭐 1150에서 1170 왔다 갔다 하는 선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일단은 이런 흐름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환율이 1200원을 찍었을 때 언급드렸고요. 이 하락을 하면서 밑에 하방을 받쳐줄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기간이 지금 6월하고 7월달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이런 대외 환경이 좋아져서 증시가 반등하는 기간 동안 환율이 하락을 하다가 패턴을 완성하고 올라갈 때가 아마 국내 증시의 조정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은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을 보면 사실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시장이 좋은 시장 같지는 않았습니다. 뭐 사실적으로 보면은 좋은 시장이죠. 왜냐, 상승 종목 수가 굉장히 많고 고루고루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상승은 맞는데 이 연속성이 좀 부족한 시장이에요. 수익은 낼 수 있는데 섹터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가줘야 이런 강한 상승과 연속적인 수익의 구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주도주가 지금 바뀌는 과정 속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좀 특징이 이제 확실히 OLED 쪽도 굉장히 양호한 흐름 이어져 간다라는 거를 오늘도 확인됐고, 그 다음에 반도체, 그리고 시장이 좋아지니까 바닥권의 제약바이오, 특히 제약바이오 중에 시총 상위가 바닥을 받쳐주고 있다라는 뭐 이 정도 선에서의 특징은 오늘 좀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서 좀 발언이 있었는데 이거를 좀 제대로 체킹이 안 돼서 좀 놓친 부분이 있네요. 오늘 이쪽 섹터가 오늘 돈이 많이 몰렸는데 최근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정부 정책에 관한 이슈가 불거지면 그 섹터가 강하게 흘러가는 양상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일정을 미리 캐치를 하면 네, 관련 주를 정리해서 요즘은 거의 근데 당일 매매로 끝나기 때문에 선침의 개념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한번 보면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슈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제조업 르네상스 관련해서 5월 달에는 바이오 헬스 산업, 그리고 4월 달에는 시스템 반도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2030년까지 AI 팩토리 2000개를 구축한다가 이게 시장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말 그대로 추가적으로 비메모리 쪽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해가지고 이 R&D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쪽으로도 오늘 자금이 즉 시장에 수급이 쏠렸죠. 그래서 비메모리 오늘 시스템 반도체 그 다음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로봇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 이제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함과 동시에 이제 다소 좀 밀리긴 했는데 다음 주에 이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다음 주 비건 방안 뭐 비핵화 관련 논의가 있겠죠. 이 논의가 끝나고 나서 트럼프 방안입니다. 트럼프 방안 하면 이제 관련해서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 방안 직후가 될지 뭐 어떻게 될지 이거는 이제 사실 모르는 일이지만 남북 정상회담 일정이 잡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호재 때 사는 것보다 악재나 뭐 음봉이 연속 2, 3일 지속될 때 매수를 이어
가는 것이 좋은 전략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기업주 자체가 항상 그랬어요. 호재가 나오면 들어가면은 많이 물릴 가능성이 높은 섹터다 보니까 눌림을 항상 보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평선에 붙여서 이격이 너무 크지 않은 선에서 이렇게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굉장히 OLED 섹터가 강했는데 특히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크게 상승을 했죠. 어제는 대형주에서 한화 케미칼이 독보적이었고요. 케미칼. 그리고 오늘은 LG 디스플레이. 어제 뭐 LG 이노텍도 올라갔네요. 그래서 지금 OLED 쪽 섹터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이제 조금 더 볼 예정이고, 기존에 강했던 섹터입니다. 카메라 5G인데 일단 카메라는 여전히 약진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약진을 하고 있어서 뭐 별 말을 드릴 게 없는데 5G는 뭔가 단기 고점을 만들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 고점에서 1에서 뭐 2, 3개월을 고가권에서 만들어 놓고 횡보를 하다가 위로 못 가게 되면 꺾여요. 이평도 꺾이고요. 이 꺾임이 나오면 심리가 꺾입니다. 그럼 위험해지겠죠. 수소차 sek터는 종목별로 약간의 희비가 좀 갈리고 있는 것 같고, 이건 차트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천 수돗물 사태로 인한 32조 노배관 관련주는 흐름이 양호하게 저는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쪽 눌림을 한번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인천 수돗물이 이제 뉴스 체킹을 하는데 아직까지 뭐 크게 좋아지고 그런 점이 없어요. 이 시민들의 노이즈가 극대화가 되면 이로 인한 정부의 추가 대책이라든지 그런 게 제가 봤을 때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튼 이 집행에 관한 이슈가 되면 이쪽 섹터가 테마를 형성할 확률이 높다라고 지금은 보여집니다. 왜냐, 돈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BTS 관련주는 양호하게 생각을 하고, 예전처럼 BTS에서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지만 지금 보는 거는 이제 키스트랑 뭐 관련주로 GMP 이렇게 했었는데 일정이 남고 복합 재료가 있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란 이제 미군 드론 정찰기를 또 격추를 했다 해가지고 오늘 또 장중에 흥구 석유가 또 반등을 했는데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개인적으로는 흥구 석유를 이제 조금 소량 들고는 있는데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쪽 섹터가. 그래서 이쪽 섹터도 계속 보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진짜 급락이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이제 종목을 좀 매수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심상치가 않아요. 이쪽이 계속 노이즈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수급 보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 외인하고 기관이 합쳐서 5천억 가량을 매수를 했죠. 오늘은 이제 외인이 소폭 매도를 한 것 같은데 뭐 128억은 뭐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주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양매수가 들어왔네요. 지금 요 며칠 시장 흐름이 상당히 양호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수급을 보면서 가면 될 것 같고, 이제 장중에 이 섹터의 흐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상대적으로 섹터가 다 괜찮았는데 이제 종목별로 약간의 희비가 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그간 상승했던 이런 현대차 계열, 자동차 계열이 이제 환율이 내려가면 또 밀릴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함께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나스닥을 한번 보죠. 지금 오늘도 시간 외에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미 증시가 시간 외에 강한 상승을 하죠. 내일 국내 증시도 흐름은 양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를 이제 편입을 할 시기가 됐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봐지고요. 일단 여기에서 갭이 하나 떴고 지금 급진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진갭이 떠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제 나스닥이 둘 중 하나죠. 이 전고점을
가냐, 여기를 넘기느냐, 여기서 맞고 떨어지냐가 달렸습니다. 허나 지금 현재 갭을 동반한 상승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고점 부근까지 이러한 기대감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 더 올리면 신고가기 때문에 올리면 신고가기 때문에 이제 어디로 갈지는 모릅니다. 사실 여기서 맞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 평이 아직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네, 이평선의 각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대신 이 다음에가 문제예요. 이 다음에 여기서 꺾이게 되면 이러한 부분에서 이평이 급격히 내려오게 되는 현상이 또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강하게 가서 이렇게 횡보가 나와야 추세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중국 증시도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상당히 양호했고, 내일 뭐 살짝 올라가다가 저항 받겠네요. 일단 기본 이평의 저항을 받고 여기서 횡보 내지 상승 할 텐데, 모든 게 그렇죠. 이 갭은 메우게 돼 있다. 내일 갭 메우면, 네, 단기적으로는 또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해외 증시고요. 해외 증시고, 국내 증시를 좀 보면, 이제 어제자 시황에서 코스피가 참 좋아 보입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이 갭에 있었어요. 이 갭. 이때도 갭이 발생하고 지금 2차 갭이 발생했으니까 일단 상승의 강도가 좀 있다. 이 상승의 강도가 좀 있기 때문에 이 갭을 메꾸지 않은 선에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위에서 내려오는 이 60일선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아마 한 번에는 가지는 못할 겁니다. 여기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해서 지금 눈에 보이는 자리는 맥스로 이 구간 2800에서 2900포인트 사이까지 가겠죠. 그러면 간단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고 눌려서 조정, 상승 혹은 하락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게 정석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지수상으로는 뭐 위치가 나쁘지 않고요. 선물도 네, 괜찮고 뭐 수급적인 부분도 봐야 되겠지만 차트라는 게 이 그림과도 같아서 이 그림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코스닥은 733, 지난번에 언급했던 이 733 자리를 넘느냐 못 넘느냐, 이 자리를 넘으면 제약바이오도 일정 부분 반등을 해줄 거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다 홀딩을 하고 일단은 뭐 상승을 해서 기존에 높은 가격에 물렸다면 이 상승의 최대치까지 가서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으로 좀 하는 게 지금은 양호해 보입니다. 자, 그럼 종목 보면서 가죠. 만도가 빠졌네. 먼저 제약바이오를 좀 볼게요. 오늘은 신라젠을 다시 좀 넣었는데 추세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좀 넣었어요. 일단 셀리버리 신규 상장주 중에서는 가장 세기 때문에 얘를 지속적으로 보고 있고, 이 자리에서 1차적으로 새로운 추세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얘는 여기서 새로운 추세선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항 구간이 있는 상태에서 122평에 맞고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21평을 어떻게 돌리느냐, 어떻게 위로 돌리느냐 아니면 아래로 꺾느냐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거래일
대략 한 4거래일 정도의 흐름이 제가 봤을 때 좀 중요한 변곡의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만 이 이평선의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 이평선에. 왜냐면 이 구간 안에서 이 이평선을 방향을 바꿔 놓으면 전체적으로 다시 정배열로 가는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셀리버리를 관심을 갖고 있고, 이게 정배열 초입이 되면 충분히 편입 가능한 구간으로 이제 가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1차적으로 뭐 월봉해서 이음봉하고 조정. 예전에 제가 신라제, 어차피 신라젠을 보죠. 복잡해. 일단 신라젠을 보면 예전에 이제 신라장이 대세 상승을 할 때 초반의 위치를 한번 보면은 종목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단 신라젠의 경우에는 굉장히 강했어요. 이 조정도 엄청 A급 조정을 받고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셀리버리랑은 차원이 다른 급의 종목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은 셀리버리 자체가 이제 조정을 좀 힘들게 받고 있는데, 일단 이런 구간에서 조정이 완료되면 뭐 단기 반등 구간, 접어드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바닥을 좀 잡아볼 생각이에요. 자, 다음 신라젠. 어렵사리 또 21선 위로 안착을 했습니다. 또 단기 정배열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내려오는 61선, 이런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저항을 맞았어요. 한 번, 두 번. 여기서 꺾여서 내려오면서 맞고 있는데, 이제 세 번째. 그럼 이게 누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누워야 돼요. 이 모든 이평들이 완만하게 늘어져야 가격의 평균이 맞기 때문에, 물린 사람들이 이미 손절을 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평선에서.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구간을 강하게 올라갈 거고, 이평선의 회귀 현상이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봤을 때 못 가더라도 이 120선 아니면 좀 길게 있는 300선까지 움직일 텐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바로는 안 갈 거예요. 바로는. 근데 시간이 걸리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단기 바닥을 거의 확실히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단기 64,000원까지는 충분히 반등 가능하니까 이제 트레이딩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만도, 아니 삼성전기. 그리고 저는 이제 삼성전기를 좀 공략을 해보려고 해요. 삼성전기를. 일단 이때 페이크성 한번 나왔고요. 이게 진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때부터 다 물려서 내려왔기 때문에 돌파, 눌림, 돌파, 안착. 안착을 노릴 거예요. 안착 이 자리. 간단합니다. 이게 이제 뭐 교육을 하다 보니 그 관련해서 한 번 더 여기다 이야기를 한다면, 그랜빌의 매수 1법칙이 이거예요. 그리고 그랜빌의 매수 2법칙이 이겁니다. 돌파할 때 매수 3법칙이 이거예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를 예상을 하고 이제부터 잡아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막 급등하고 그러진 않지만 이제 추세적으로 한 번씩 움직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움직이면 또 일정 부분 반등 구간에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삼성전기도. 자, AP 시스템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이거 갖고 있는 사람은 계속 들고 있어야 되고, 없는 사람은 24,000원 구간에서 편입
봐야 될 것 같습니다. HB 테크놀로지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아남전자 내일부터인가요? 내일 모레부터 이제 상암동에서 시작을 하는데, 지금 추세 좋아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무조건 홀딩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맞고, 여기를 트라이 할 때 비중을 날려야겠죠. 넘을지 안 넘을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 거래량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넘기는 흐름이 나오면 좋은데 못 넘길 수도 있죠. 못 넘길 수도. 그것도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해야 되지 않나. 꼭 100% 넘긴다라기보다는 시장이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지만은 단기 반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맥스를 이런 구간까지 해서 오면 매도하는 걸로. 남성도 마찬가지고요. 시간 후 단일가 매매가 종료되었습니다.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도 이미 오늘 한번 찍었고 이제 변동성이 생긴 거죠. 여기를 다시 한번 해서 올려서 갈지 하면 이 근처가 일단 단기 매도 자리가 될 거고, 여기에서 횡보를 좀 해야 돼요. 얘는 이제 다른 종목과 다르게 아마존이라는 조금 더 큰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재료에 의해서도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다. 에스모도 괜찮고요. 이거 21선 2평 붙여서 매수하면 될 것 같고, SF 반도체 신고가 그리고 가고 있는 종목 중에 최고네요. 이 21선 2평이 꺾이기 전까지 계속 봐야 됩니다. 계속. 수렴, 수렴, 수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구간들이 매수 구간으로 볼 수도 있죠. 이 종목에 대한 해안이 있으면은 매수 구간으로 볼 수도 있고, 없으면은 이 구간이 무서운 구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키스트, 개인적으로 이게 안 밀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서 이렇게 안 밀렸으면 좋겠고, 지금 2평, 이 2평을 돌리고 있는 과정을 하는 것 같아요. 얘가 이렇게 돌려서 올라오면 정배열 초입에 한번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 그냥 이거는 뭐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조금씩 사고 있어서 물량을 이제 나름 좀 비중을 계속 실어 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잠시 GMP 전전일이죠. 이 시간이 외에 띄우고 나서 밀어버렸는데, 이게 참 세력이 그냥 개미 털기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개미 털기로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단기적으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 전 개인적으로 목표가를 13,000원을 봤는데 이 단기 노이즈 때문에 카페에다가는 매도를 언급을 드렸어요. 전략 매도를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만 보겠습니다. 지켜만 보겠어요. 원하는 흐름은 아니었어요. 제가 원하는 흐름은 아니었고, 이런 비슷한 패턴이 뭐가 있냐면 예전에 삼지전자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꼭 중간에 이러한 변동성이 한 번씩 나옵니다. 이런 부분이 나오다가 이런 자리, 중요한 자리에서 무너져요. 가야 될 자리에서 무너지게 되면 이 추세가 무너지면 종목이 힘이 들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런 현상을 미리 방지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고요. 그리고 비슷한 패턴 중에 하나가 이 큰 또 삼각 수렴에서 큰 삼각 수렴을 하고 나서 좀 잘된 케이스죠. 이 음봉이 떨어졌는데 이 음봉은 페이크 음봉이었고요. 21평선이 꺾이지 않는 우상향 추세였기 때문에 단기에 크게 좀 뽑았던 종목인 것 같아요. 모나리자. 근데 둘 다 그게 필요하죠. 모멘텀. 그래서 갈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위닉스야 뭐 크게 문제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밀려버리면 이거는 무조건 잡을 거예요. 그래서 실적 자체가 워낙 좋은데 지금 저평가 구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유닛 테스트 좋은데 못 가네. 이게 이평의 저항을 제대로 걸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뚫어줘야 돼요. 기관이든 외인이든 수급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가 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순간에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2,500억 시총에 수익이 600억을 넘는다 라고 하면 상당히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전 업계를 대비했을 때 상당히 강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고 있는 게 유니셈이라는 종목이고, 얘도 실적은 나쁘지 않은데 추세가 좋아요. 추세가. 그래서 관심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출판사, 터박스 코리아 잘 가네요. 오늘 공략을 할까 말까 했는데 전혀 하지를 못했는데 잘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정에 맞춰서 그냥 잘 매도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TK락 이제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저는 매수를 했는데, TK락을 매수를 했는데 일단은 뭐 추세라든지 그런 거는 양호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소 섹터가 있는데 대북하고 이게 엮여 있어서 이걸 잡았었어요. 근데 얘가 조금 느리게 가는 게 좀 단점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지만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패턴에서 이 윗꼬리를 달아줬다. 그렇다면 이게 물량을 털었을까 아닐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들어갔고요. 차트를 엎어놓고 보면 저점을 올려서 가는 모습이죠. 저점이 올라가고 있고, 이제 여기서 맞겠죠? 아니구나. 고점이 내려가고 있고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크랙이 생겼다. 즉 단기적으로 이걸 뚫어줬어요.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네, 이제 바뀌는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조금 봐집니다. 그래서 이걸 약간 쏟아지는 차트의 모형이 지금 좀 나왔다라고 보여져요. 이렇게 저가를 훼손하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복합적으로 가서 올라갔으면 좋겠고, 한국주철관 얘는 전략이 눌리면 볼 생각입니다. 위로는 안 보고요. 11,500원부터 11,300원 라인에 눌려버리면 이때 한번 매수 고려를 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엘레베이, 아난티 지금 음봉 나왔는데 아난티를 조금 공략을 해볼까 해요. 근데 이게 얘네 2대주주 애들이 자꾸 물량을 팔고 있어가지고 그 부담 때문에 못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평이 이제 밀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은 조금 크게 부담은 없는 구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정배열 초입에서 뭐 많이는 못 가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움직이지 않을까, 단기 탄력으로. 그래서 15,000원 15,000원 이하권에서 조금 봐보려고 하고, 외국인의 매도가 좀 약해져야 돼요. 그리고 DR텍 시간에 많이 올랐네요. 시간에를 봤다면 이걸 매도를 했을 건데 시간에를 못 봤네. 일단은 이거는 이제 제가 이 교육용으로 어제 한번
말씀드린 패턴의 종목이에요. 패턴의 종목이고 오늘 이제 그 패턴에 맞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영상에 한번 잠깐 언급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패턴의 정형화가 좀 잘 맞았던 종목이고 얘는 그 섹터의 대장이었기 때문에 얘만 맞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모비스도 있고 얘도 좀 올랐고요. 동성제약 얘는 안 올랐고 그 다음에 대한광통신도 있겠죠. 얘도 약하죠. 그 전에 대장이 D알텍이라면 대장이 먼저 가는 거고 모비스가 부대장이었다면 모비스 따라가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테마주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잡으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도 주식시장 수고 많으셨고요. 네, 시장이 조금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약간 고정된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유연한 사고로 시장 변화에 좀 잘 맞춰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